중국은 인공지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교수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니까요. 그의 무례한 웃음에 그녀는 펜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누구도 이 차분한 여성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 교환학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톤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45살이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회의는 저에게 마치 집처럼 편안한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찾아내는 일로 평생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화려한 쇼를 펼치기보다는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죠. 깔끔한 검은색 바지와 잘 다려진 재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항상 전문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도 준비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트북에는 모든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한 메모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원래 체계적인 성격이라 항상 3단계 앞을 계획하고 있었죠. 회의실은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요. 수시간의 발표 후에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 책 로드닉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방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52살로 폴란드 출신이었고 소금과 후추를 뿌린 듯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있었죠. 그의 어두운 정장과 회색 넥타이는 항상 그렇듯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제 책을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논쟁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것을 좋아했죠. 그는 방안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책의 발표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의 슬라이드는 중국을 상징하는 밝은 빨간색이었죠. 그는 중국의 업적에 대한 크고 인상적인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00만 개의 오지 기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공지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38,0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각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중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의 차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숫자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 시간을 위해 제 생각을 메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듣던 중에 단어를 쓰다 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한국은 오늘 발표자 명단에도 없네요. 제 책이 작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월감을 느낄 때 하는 그 특유의 방식으로 한쪽 눈썹을 올리고 있었죠. 결국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니까요. 저는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코웃음 소리를 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웠거든요. 제가 깊이 연구해온 한국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다니 잘못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이 중요한 제 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 그랬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모르고 있었죠. 그들은 국가의 진정한 힘이 크기나 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세션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지 학술 발표의 실수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죠. 국가의 힘은 단순히 그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질과 국민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방 건너편까지 들리도록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들고 있었죠. 5분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어요. 이 작은 나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5분만 주세요.
회의 진행자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 예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방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책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이내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는 제 예상치 못한 발표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평소에 조용한 이 교수가 갑자기 왜 발언 시간을 요구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몇몇은 지루해 보였어요. 결국 긴 하루의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은 중요했어요. 단 5분 만에 저는 이 방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기회를 갖고 있었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에 손을 뻗었어요. 제 책은 한국에 대한 그의 가벼운 무시가 중요한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회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연단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회의실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연구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교수님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루의 끝이었고 원래 제가 발표할 예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책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친절하게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큰 타이머가 5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그게 전부였죠. 노트북을 화면에 연결하는 제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오랜 교수 생활 덕분에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항상 교실에서 그랬듯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키가 168cm로 이 방에서 가장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른 자세는 자신감 있게 보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죠. 진정한 국가의 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에 관한 빨간색 차트들이 사라지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공공분수대에서 직접 물을 마시는 사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휴대폰의 수질 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앱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든 것을요. 중국 시민들은 물을 마시기 전에 끓여야만 합니다. 이 말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국가의 힘을 진정으로 측정하는 것은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입니다. 제 책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생기며 찡그리고 있었죠.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한 인상적인 통계로 반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대신 저는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증, 사진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숫자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일 건강보험 계획으로 5천만 국민 모두를 보장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의사를 방문한 후 보험 청구는 단 5분 만에 처리됩니다. 검은 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일본 교환학생인 다이치 타카하시였죠. 그는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비용이 300만 원에서 보험 덕분에 단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했죠. 저는 다이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실제 경험 이야기는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통계보다 더 강력했거든요. 청중 중 일부는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런 뛰어난 시스템은 한국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 책을 직접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한국이 훌륭한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재채기 자리에서 살짝 일어서고 있었어요.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가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를 비교할 수 없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좋은 시스템은 어떤 규모에서도 작동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작아서가 아니라 똑똑한 해결책과 국민을 돌보는데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는 한국의 KTX 고속열차가 보여지고 있었죠. 또 다른 슬라이드에는 서울 지하철 터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KTX 열차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고 거의 지각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깊은 곳에서도 사람들은 오지 인터넷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한 남성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파리 메트로에서 일반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어요. 그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생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코로나19를 현명한 검사센터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줬고,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새벽 2시의 서울거리 사진도 보여줬어요. 슬라이드가 바뀔 때마다 방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루해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 갑작스러운 발표에 짜증을 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제 책은 몇 번 더 저에게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화내는 대신 명확한 사실로 각각의 도전에 침착하게 집중하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상치 못한 중단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하루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고 있었죠. 제 발표의 절반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한 나라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머는 3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써야 했죠. 제 발표를 시작한 지 3분이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막대들이 있는 간단한 차트가 보여지고 있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두 한국 기업이 차트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제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부품 없이는 중국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그냥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이 사실은 제 책이 말한 중국의 기술력에 관한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면서 커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마침내 제 책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의 큰 키가 프로젝터 불빛 속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고 그의 주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보였어요. 작은 부품 몇 개가 전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도전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음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화들짝 놀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예상했던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2초 동안 멈췄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하면서요. 모두가 제가 어떻게 그의 공격에 대응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뇌는 기억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인공지능은 한국의 메모리 부품 없이는 쓸모가 없어요. 계속하기 전에 금태 안경을 살짝 고쳐 썼어요. 오늘날 연결된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데 최고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것만큼 강력할 수 있어요. 방 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책조차도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제 발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도 흥미를 잃을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감염률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었죠. 한국은 힘이나 거대한 자원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팬데믹을 통제했어요.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센터와 지역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세계보건기구가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 하라고 했죠. 미국과 유럽 대표들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들 나라에서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들은 갑자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잘 처리했는지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죠. 제 책의 접근 방식과 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인상적인 숫자와 크기에 초점을 맞췄고 저는 똑똑한 시스템과 시민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방 전체의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플레리 박사라는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저의 다음 슬라이드에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들은 한국이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수질 데이터, 대기 오염 수준, 심지어 시민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수처리 시설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까지요. 투명성이 정말로 성공적인 팬데믹 대응의 핵심이네요. 플레리 박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리고 있었어요. 그의 지지는 저를 놀라게 했지만 제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방 안의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제 책 대신 저에게 동의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위해 저는 시스템과 기술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문화였죠.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한국 드라마, K-팝. 제가 모두가 알아보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맞먹어요. 청중중 젊은 멤버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들었을 테니까요. 한국 넷플릭스 쇼는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해요. 방탄소년단은 UN에서 연설하고 1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진 제 책을 직접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더 이상 방해하려 하지 않고 듣고 있었죠. 국가는 기술이나 크기만으로는 진정으로 강력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필요해요. 한국은 소위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을 마무리하면서 타이머에 아직 30초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제가 시작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거나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책이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시작된 일이 중요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국가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있었죠. 보상은 단순히 제 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온 이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국가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크기와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삶의 질 똑똑한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똑같이 중요했죠. 제 책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었던 존중의 기색이 엿보이고 있었죠. 그는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관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15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저는 마지막 요점,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작은 삐소리와 함께 0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5분이 끝난 거죠. 저는 연단 옆에 똑바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 진행자가 다시 방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눈썹을 들어올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녀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된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원래 발표자 명단에도 없었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전체 토론을 지배했어요. 갑자기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 박수 소리는 회의실 안에서 천둥처럼 크고 강하게 울리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감명받은 표정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일본 참석자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을 무시하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인 제책 로드닉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에 대해 기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은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것이 한 나라를 강력하고 중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관한 거였죠. 회의가 공식적으로 끝나자 사람들이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제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핀란드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남성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한국의 수질,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었죠. 방 건너편에서 저는 다이치가 노트북과 펜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우리는 작은 미소를 나누며 우리의 예상치 못한 팀워크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군중이 줄어들자 제책이 곧장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경쟁적인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고든 자세와 단호한 걸음걸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새로운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주장을 잘 펼쳤어요. 에밀리, 그가 간단히 말하며 제게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발표한 것 외에도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제 책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거의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그의 악수를 받아들였어요. 다양한 관점이 우리 모두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강당을 떠나는 동안 저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끼며 노트북과 메모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을 방어하거나 제 책의 좁은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에 관한 거였죠. 우리의 연결된 세계에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바꾸는 것이었어요.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시스템은 크기보다 더 중요하죠. 시민을 돌보는 것은 인상적인 통계보다 더 중요해요.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토론토로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제 가르침과 연구를 안내해 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방에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마지막 생각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아요. 조용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죠. 그 조용함이 진정한 힘이에요. 이 교훈은 단지 한국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숫자는 삶의 질보다 덜 중요해요. 크기는 좋은 시스템보다 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저녁 서늘한 공기 속으로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이 새로운 이해를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학술 논문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너무 자주 양을 질로 크기를 중요성으로 착각하는 제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할 지혜였죠. 이 예상치 못한 5분 방언은 단지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나라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5분만으로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